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 기준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격리 면제 신청자는 15일 이내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신청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항공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 면제를 먼저 신청한 뒤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실 일정이 없는 분이나 또는 아주 일정이 많이 남은 분들이 계속 그 신청이 들어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해서 또 신청을 하고 이런 가수요가 계속 있어가지고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영사민원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사실과 인도적인 목적의 방문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서류를 누락하거나 인도적인 목적의 방문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면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되는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100건이 접수가 됐으면 그중에 거의 한 20-30%가 반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반려가 되고 있고 또 재신청하셔야 되고 불편하니까 꼭 신청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를 자세히 좀 보시고 LA 초형사관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 대상은 남가주와 애리조나,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신청자의 국적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한국에 직계 가족이 거주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시 인정되는 항공권은 LA 초형사관 관할 지역 내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권, 직항이 없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환승을 위해 허브 공항으로 이동하는 국내선 항공권도 첨부해야 합니다. LA 초형사관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이 시작된 뒤 하루 평균 300건, 누적 집계 1만 건 이상의 면제서가 발급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 신청자들의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에서만 수만 명의 아이들이 아동보호국 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한인 아이들이 한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위탁아동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작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보호국은 부모의 방임, 학대, 약물남용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 아이를 양육시설에서 보호합니다. 또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병에 걸려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도 보호시설에 보내집니다. LA 카운티 아동국은 3만 5천여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위탁아동들의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진행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4차례 진행되며 5시간씩 총 20시간 동안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을 거치고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신원조회와 서류 검토를 마치면 위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위탁가정에 아이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부 가정에서 위탁아동 프로그램을 비즈니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소셜워커가 방문해 죄 없는 아이들이 2번 고통받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아이를 다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이제 받으시는 돈이 아니고 아이를 위해 쓰기 위한 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00불 정도 이제 받으시면서 이제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직업이랑은 많이 다르죠. 직업으로는 하실 수 없고 어떤 사명감이 있으셔야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와 음식, 언어가 같은 가정에 아이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인들은 약 300명이 둥지찾기 교육을 마쳤고 이 중 60여 한인 가정에서 한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아이가 타인종 가정에 위탁될 경우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행동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음식과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아시안 가정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에 들어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문화적인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썼던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아이의 큰 그 위안이 될 수 있죠. 한인 가정상담소는 홀로 남겨진 한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위탁가정 프로그램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최근 북가주 산불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당국 캘파이어에 따르면 사우스 산불로 이름 붙여진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1시 30분경 샌버나디노 폰타나 인근 15번 프리웨이와 시에라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수풀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고 현재까지 68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진화율은 0%입니다. It's smoky as hell, but I think the main fire is. I think it's moving up across the ridge right there. Okay. Because it was the way I was watching it from my house, it caught one of our trees, but thank God that tree was alive, so it didn't last long. 산불로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4채에 더해 14채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아직도 라이틀 크릭 로드 인근 600여 채의 주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지역 1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미국 내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NN은 연방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어제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31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던 올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2달 전인 6월 말에 비해서는 6배,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서도 입원 환자 수는 95,230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원인 폴 아핏 박사는 현재의 각종 지표가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8월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며 델타 변이가 무서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6.6%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됩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말 공개된 속보치보다 0.1%가 상향 조정된 거지만 다우존스 등 주요 전문가 전망치 6.7%보다는 낮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분기 성장률이 소폭 상향된 것은 소비자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금을 지급한 이후 여행과 항공, 외식과 오락 분야에 걸쳐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난달 이후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3분기 성장률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3천 건으로 5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도 다소 웃돌았습니다. 이 역시 델타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고용시장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마켓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에 기침을 하고 침을 뱉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마켓의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에 기침을 하고 침을 뱉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법원은 이 여성에게 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2년형의 징역과 보호관찰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해배상으로 3만 달러, 벌금 15,000달러도 부과했습니다. 37세의 여성 마가렛 앤 시르코는 지난해 3월 하노버 타운십에 있는 한 대형마켓에서 본인은 바이러스 보균자고 당신들은 이제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친 뒤 진열대에 있던 빵과 고기 등의 식품에 기침과 함께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마켓 측은 진열대에 있던 35,000달러어치의 물건들을 폐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르코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백인 교사와 흑인 학생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입니다. 학생들이 이를 말려보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성인 남성들이 저지해 싸움은 일단락됐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학생이 반다나를 착용하고 교실에 들어왔으며 교사는 마스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습니다. 싸움이 진정된 후 교사는 학생을 향해 너는 총에 맞아 길거리에서 죽는 또 다른 흑인이 될 것이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으며 피해 학생은 지난해 실제로 길거리에서 총에 맞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학교 앞에서 BLM 시위를 벌였으며 사건에 연루된 흑인 학생은 10일간 정학 처분을, 교사는 업무 배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일리노이주 켄타키에 있는 법원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2명은 히스패닉계로 알려졌으며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의 남성을 검거했으며 장총을 비롯해 여러 개의 총기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총격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본부가 온라인 여행 박람회인 트래블마트 어텀 21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합니다. 트래블마트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본부가 한국관광공사, 유명 여행사들과 함께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여행 상품 이벤트입니다. 아시아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낮은 한국 항공권 구매와 롯데호텔 할인, 유명 여행사의 안심 여행 상품, 건강검진 상품 등을 소개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9월 1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이용객에 한해 최대 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부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미국 내 최대 야시장인 626 나인마켓과 손잡고 접종 행사는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실시하고 있는 집단 면역 행동 변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무료 백신 접종 행사에서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무료 식권과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아프간 난민 1,300명이 합동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추가로 860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CBS 방송은 아프간 난민 1,300명을 수송하는 군용기가 뉴저지 맥과이어 딕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며 연방정부는 난민들에게 주택, 의료, 물류 및 교통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에서는 총 9,500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종교봉사단체인 Inner Faith Rice가 안터 난민의 탈출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난민들의 아파트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미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난민 사이드 씨와 임신한 아내는 이 단체의 도움으로 아프간을 탈출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임신 7개월째인 아내와 카불 공항 밖에서 12시간 동안 줄을 서서 대기한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며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지난 2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아프간에서 미군과 함께 일했던 난민들은 특별 이민 비자인 SIV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2만 5천 명의 난민을 태운 군용기가 뉴저지를 포함한 위스콘신, 텍사스, 버지니아 등 4개 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최소 25만 명의 주민이 남아있다며 이는 미군 철수 마감 기한인 이번 달 말까지 구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프간 난민들이 뉴욕주에 가져올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가 크다며 희망과 망명의 인도자로서 뉴욕주가 이들의 은신처를 찾아줄 것을 전 세계에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작년 10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1,320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을 연방에 밝혔습니다. 그중 아프간 난민 140명을 포함한 458명이 정착을 완료해 앞으로 62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당국 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에서는 이에 더해 최대 5,000명의 난민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